지금 베트남 암호화폐 시장에서 정말 거대한 말 그대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규제 하나 없던 자유의 땅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초고강도 규제 시장으로 변하고 있는지 그 갑작스러운 변화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베트남은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의 땅이었죠. 이렇다 할 규제 없이 정말 엄청난 속도로 시장이 커졌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지금 정부가 이 판 자체를 완전히 뒤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장의 대격변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고 있다는 건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베트남 정부가 3가지 핵심 정책을 꺼내 들었는데요. 이걸로 이 규제 없던 시대를 끝내고 시장 전체를 아주 엄격하게 국가 통제 아래 두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꺼내든 핵심 카드가 바로 이 3가지입니다. 디지털 기술 산업법, 핀테크 샌드박스 시행령, 그리고 정부 결의안. 이 3가지가 합쳐지면서 베트남 역사상 처음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위한 실질적인 법의 테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새로운 규칙들 중에서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라이센스를 받으려는 기업들 앞에 세워진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거대한 진입 장벽이에요.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0조 동. 이게 라이센스를 따기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입니다. 와, 이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잠시 그냥 느껴보시죠. 기존의 시장에서 뛰던 웬만한 회사들은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익숙한 미국 달러로 바꿔보면요. 약 3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거의 5천억 원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야, 이 금액만 봐도 딱 감이 오지 않으세요? 정부가 애초에 어떤 선수들을 염두에 두고 이 판을 짰는지 말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조건들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반드시 베트남 기업이어야 하고 기관 투자자 지분이 65%는 넘어야 하고 금융기관 파트너도 최소 2곳 이상 있어야 해요. 심지어 CEO나 CTO 경력, 전문 인력 보유까지. 이건 사실상 기존 플레이어 대부분을 그냥 걸러내겠다는 초강력 필터나 다름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장은 자연스럽게 두 세력으로 딱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극소수에게만 주어질 이 라이선스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시작된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은 자본도 부족하고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현지 기업들이고요. 오른쪽은 아예 급이 다릅니다. 정부 부총리를 직접 만나는 글로벌 공룡들, 바로 바이낸스와 바이빗입니다. 이건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첫 라운드에서는 딱 5개, 단 5개의 라이센스만 나올 거라는 얘기가 파다해요. 만약 이 소문이 진짜라면 이 경쟁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쟁 구도 자체를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리는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공개 라이브 방송에서 나온 충격적인 주장 때문이었죠. 바로 이 발언 때문인데요. 원매트릭스라는 컨소시엄의 메이런이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정부가 이미 라이선스 승인을 결정했어요. 와, 이게 공식 발표도 전에 나온 말이거든요. 시장이 발칵 뒤집혔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술 더 뜹니다. 베트남의 메이저 은행이죠. 태콤은행을 콕 집어서 이제 은행문이 공식적으로 열렸다고 베트남 돈으로 바로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선언해버려요. 이건 정말 엄청나게 대담한 발언이죠. 아니 그럼 이 원매트릭스라는 데는 대체 정체가 뭘까요? 말 그대로 혜성처럼 나타나서 바이낸스 같은 글로벌 공룡들을 다 제치고 정부의 첫 공식 라이선스를 이미 손에 넣었다고 주장하는 그야말로 미스테리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베라이오라는 이름도 튀어나오는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모든 자산을 국가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유일한 관문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사실상 국가의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자기들이 독점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 그림을 좀 더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까지 보이는 규제를 밀어붙이는 걸까요? 그 뒤에는 훨씬 더 거대한 전략적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핵심 열쇠는 바로 불가리아입니다. 이 두 나라 관계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무려 75년이나 됐고요. 최근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 관계가 모든 것의 시작이죠.
이게 바로 그들이 그리는 큰 그림, 디지털 실크로드 계획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1단계, 베트남에서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 RWA를 만들어요. 그럼 2단계, 불가리아가 이걸 유럽연합의 엄격한 기준, 바로 미카에 맞춰서 검증해주는 디지털 세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안전하게 규제된 유럽 시장으로 진출시키는 거죠. 아시아 자산을 유럽으로 보내는 공식 루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말도 안 되게 높은 진입 장벽, 글로벌 공룡들의 움직임,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 모든 걸 가졌다고 주장하는 의문의 승자, 그 배경에 있는 거대한 국제 전략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과연 모두에게 열린 공정한 경쟁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승자가 정해져 있던 아주 잘 짜인 거대한 실험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아시아 전체, 아니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의 미래를 보여줄지도 모릅니다.